대충 2005년 정도의 이야기였을까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삼촌 집 지하실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경쯤 됐을까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흰색 무언가가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셨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을 자러 가는데 할머니는 침대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고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죠. 그때 제가 본 흰색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09년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방에 들어가 컴퓨터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사이에서 저를 보고 있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음 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바닥에서 자는 걸 선호해서 바닥에 누워 있었죠. 새벽 2시 정도 됐나? 자려고 불을 끄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제 다리를 스치면서 올라오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계속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무릎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잡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없길 바랬고 그냥 이불이길 바랬지만 감촉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불을 켰어요. 불을 켜서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의 정체는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진한 갈색의 바퀴벌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간지러운 느낌과 소름이 확 끼칩니다. 다음 이야기, 이거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담까지는 아니지만 소름 돋았던 이야기가 있어서 적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14년에서 16년도까지 군 복무 중 15년도 때 해안 경계 근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동반 입대를 한 친구가 있어요. 기존에는 분대가 달라 같이 작전에 들어갈 일은 없었지만 그날은 TO 같고요. 비번이었던 저와 친구가 같이 작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를 서며 A초소로 이동을 막 하였을 때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초소가 저렇게 생겼고요. 해안 절벽에 있는 초소가 있었어요. 등 뒤에는 경사 60도가 넘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내려와 서로 방탄을 벗어놓고 총을 던져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줄을 잡고 이동해야 하는 그만큼 경사가 가파른 곳이었고요. 그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는 등 뒤에서 들리는
규칙적이고 명확한 노크 소리. 친구와 저는 1초 정도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옆 초소에서 근무 태반으로 영창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걸리면 최소 휴가 제한, 운이 나쁘면 영창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총과 방탄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을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친구는 소초장이 또 우리를 엿먹이려는구나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은커녕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계단, 왼쪽 앞은 철책으로 막혀있는 바다 절벽, 오른쪽은 절벽을 따라 직선으로 탁 트여있는 순찰로. 거의 10초 남짓한 시간 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숨을 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친구와 저는 흩어져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무가 끝난 후 소초로 복귀하여 누가 순찰 왔었는지를 후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땡땡아, 오늘 소초장 순찰 나왔어? 아닙니다. 소초장 오늘 순찰만 찍어놓고 취사장에 있었습니다. 소초장은 순찰은 오지도 않고 취사장에서 라면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찝찝한 기분만 남긴 채 잠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냥 잘못 들었겠거니 하였지만 바로 얼마 뒤에 그 노크 소리를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노크 소리를 들은 지 3주 뒤에 목함 쥐레 사건이 터집니다. 그 일 때문에 평소에 투입되지 않았던 초소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그때 노크 사건이 있었던 A초소 옆에 있던 B초소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후임과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전방만 주시하고 있었죠. 똑똑똑. 그 규칙적인 노크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후임 역시 들었는지 서로 거치해둔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보고를 했어요. 기본 초소 상병 땡땡땡입니다. 방금 B초소에서 누가 노크를 했는데 혹시 소초장님 순찰 나오셨습니까? 잠깐의 정적 후 소초장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야, 씨발 휴가 잘리기 싫으면 장난치지 말고 경계나 똑바로 해. 바빠 뒤지겠는데. 당시 간부들은 전부 상황실에 모여 있었고 순찰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 종료 후 소초원들에게도 전부 물어봤지만 모두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똑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소리, 동물이나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소리 때문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썰 들려드릴게요. 필리핀에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7월 난 가정주택 집에서 살고 있었고 필리핀이 치안이 안 좋은지라 집 안과 밖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 내가 지내고 있던 방은 워낙 좁아서 난 물건 수납할 공간을 만들고자 볼통품 샵에서 큰 장롱 하나를 샀어. 그리고 내 침대 앞에 남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장롱을 두었지. 하지만 장롱을 두는 공간 벽 모퉁이가 둥근 탓에 벽이랑 조금 띄워서 그 장롱을 놓았지. 장롱 덕분에 난 그 안에 옷이랑 세안용품,
그리고 책 등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 그 장롱이 독특한 마호가니 색상의 나뭇결이 새겨진 나무 장롱이었고, 양문 구조라 오른쪽 문 안쪽에 전신 거울 하나가 있어서 편했어. 근데 저녁 9시 이후로 그 장롱에서 타각 타각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그냥 쥐나 바퀴벌레인가 보다 생각하고 쥐약이랑 에프킬라만 뿌렸지. 소용이 없었는지 사각사각 소리는 계속 났었고, 난 그냥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잠에 들었어. 며칠이 지나도 소리는 여전히 났었고, 난 원인을 파악하고자 애견용 캠을 사서 방에다 설치를 했지. 그리고 전날 밤은 녹화를 한 다음에 최근부터 배감기 기능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 그 영상을 본 나는 믿을 수 없는 걸 보았어. 아이처럼 보이는 형체가 장롱 뒤에서 나오더니 장롱 문을 계속 긁고 있는 거야. 그냥 긁는 게 아니고 마치 장롱 안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모습이었어. 수십 분 동안 그러더니 창문 밖으로 기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난 소름이 끼쳐서 방 밖으로 뛰쳐나왔고 며칠 동안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지. 방으로 돌아갈 때 집 근처 성당 신문짐의 도움으로 장롱을 성당으로 옮겼고, 그 이후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내가 영상을 확인하고 왜 바로 뛰쳐나왔을까?